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외제차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터져나온 아주 통쾌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22층 스카이라운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 졸업생들의 동창회였죠. 하지만 이건 그냥 보통 동창회가 아니었어요. 참석한 동창들 남편의 직업만 봐도 딱 알 수 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대학병원장, 로펌 대표 변호사. 한마디로 대한민국 상위 1% 사모님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확 띄는 팻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동창회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언뜻 보면 좀 이상한 문구 같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였어요. 우리끼리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보이지 않는 선언 같은 거였죠. 모임의 중심에는 김유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동창회 회장을 맡은 그녀가 사실상 이 모임의 주인이었죠. 유라는 오늘따라 유독 싱글벙글, 아주 들뜬 모습이었어요. 손에 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거든요. 얘들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다들 들으면 깜짝 놀랄걸? 유라가 주변에 모인 친구들을 향해 호들갑을 떨었어요. 뭔데 그래? 누구 오는데 그렇게 신비주의야? 옆에 있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죠. 그게 말이야. 유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소곤소곤 낮췄어요.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성유통 창업자께서 우리 모임에 직접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강연까지 해주신다고. 헐, 진짜?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성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업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진짜 오신다고? 말도 안 돼.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내가 아주 확신해. 유라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편 연회장 한쪽 구석진 자리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오정숙이었어요. 정숙은 다른 이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서 낡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실 정숙은 이 자리가 늘 바늘방석처럼 불편했어요. 매달 열리는 이 모임에 올 때마다 느꼈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자식들 명문대 보낸 얘기만 늘어놓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색했어요. 어머, 정숙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유라가 정숙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마치 선심 쓰듯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훨씬 강했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정숙이 몸이 건조하게 답했어요. 아, 맞다. 정숙아. 유라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탁 쳤어요. 내 며느리 말이야. 요즘 뭐 한다고 그랬지? 인터넷으로 뭘 판다고 했던가. 정숙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어요. 우리 서아,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어. 아, 인터넷 쇼핑몰? 유라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의 뉘앙스가 가득 섞여 있었어요.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한다는 그런 거구나. 근데 정수가 혹시 내 며느리도 오늘 오니? 아니야. 서아는 바빠서. 정숙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윤서아, 정숙의 며느리였죠. 서아는 단정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에 다른 화려한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어요.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서아가 들어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은 결코 따뜻한 환영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과 날선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유라가 서아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정숙이 며느리 아니니? 서아는 시어머니 정숙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유라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유라 이모님. 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긴 우리 동창들만 모이는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서아가 막 입을 열려고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잠깐. 설마 너 지금 여기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아니지? 유라가 입구에 세워진 팻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못 봤어? 서아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 절대 금지라는 팻말로 향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저는 잠시 정성유통 고문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 시끄럽던 연회장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로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는 시어머니 정숙의 눈빛도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상황은 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어요. 유라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 정성유통 고문님을 만나겠다고? 유라가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과장되게 외쳤어요. 얘들아, 들었어? 얘가 글쎄 정성유통 고문님을 만나겠단다. 주변에서 키득키득 작은 웃음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 비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서아의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요. 정성유통 고문님의 조언을 꼭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서아가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유라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그런 거 하는구나.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유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야. 너 같은 뭐랄까 잡상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 그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이라도 안 돼. 유라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정성유통 창업자님이 직접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잖아? 유라는 일부러 잡상인 출입 절대 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상인, 출, 입, 금, 지. 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여긴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지? 웅성웅성.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아를 에워쌌어요. 서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지만 모두들 외면하거나 유라의 편에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때 서아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애타게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발목을 잡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게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섰다가는 상황만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너무나도 초라했으니까요. 어머니,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순간 유라의 날카로운 시선도 정숙에게로 향했어요. 아, 정숙아, 네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주지 그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니?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은 서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아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자. 서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정성유통 고문님만 잠깐 뵈면 됐어.
유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젠 말이 안 통하는구나. 어이, 거기 보안요원 좀 불러요. 이 여자 좀 끌어내라고. 유라가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유, 참 뻔뻔하기도 하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다른이가 맞장구를 쳤죠. 서아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유라가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어요. 다음부터는 내 주제를 좀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말이 서아의 등에 차갑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힘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서아가 나간 후에도 유라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진짜. 요즘 것들은 자기 분수를 너무 몰라. 인터넷으로 물건 좀 판다고 어디 정성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주변 동창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급이 다른데 정성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구멍가게 사장이랑 겸상이나 하시겠어? 정숙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곧 모두가 기다리는 정성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오직 정숙만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연회장을 나간 후 정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정성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지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이 아직 앳된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정숙은 서울 동대문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만 끝나면 늘 어머니의 작은 좌판을 도와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정숙아, 손님 오셨다. 인사해야지.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정숙은 손님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반찬을 퍼담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정숙을 시장통 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유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어요. 야, 오정숙, 너한테서 오늘도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유라가 코를 막으며 놀려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정숙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가난과 서름 속에서도 정숙은 남몰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정숙은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대신 그녀는 시장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파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정숙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과 지독한 끈기였어요. 정숙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14시간 넘게 서서 손님을 맞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휴, 이 집 반찬은 정말 맛있어. 이 집 김치는 진짜 우리 엄마가 담가준 그 맛이라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정숙의 가게는 어느새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장사치가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정숙은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 반찬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로 했죠. 정숙아, 괜찮겠니? 시장 밖은 월세도 비싸고 경쟁도 훨씬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으로 만든 음식 맛이 더해져 가게는 금세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그리고 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정숙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왜 꼭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 트럭 한 대를 사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객들의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집까지 직접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은 깜짝 놀라며 감동했어요. 그럼요. 고객님은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만 드시면 되죠.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주문 전화가 빗발쳤어요. 정숙은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했고 더 많은 배달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정숙은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정성유통이었어요. 정성을 다해 유통한다는 그녀의 진심을 담은 이름이었죠. 정성유통은 날개를 단 듯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 다양한 신선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정숙만의 차별화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성유통 오정숙 대표,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눈부신 성공과 함께 정숙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졌고 인간관계도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정숙에게 깊은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유라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들도 없는 친구인 척 살갑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했던 그 끔찍한 모욕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겹쳐지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호텔을 나온 뒤에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멍하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잡상인이라니. 혜진의 머릿속에서 그 모욕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정성유통 고문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간절한 진심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띠르링. 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혁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정성유통 고문님, 만나 뵀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이 방금 전 있었던 일을 힘겹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상처 많이 받았겠다. 아냐, 난 괜찮아. 혜진이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그럼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혜진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늘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22층에서는 지금쯤 모두가 기다리던 정성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지독한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으니까요. 혜진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정성유통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시각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정성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연신 입구를 쳐다보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오시는 거야? 한동창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거든. 유라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한층 더 과묵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수다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정수가, 너는 별로 기대 안 돼? 옆에 앉은 동창이 툭 치며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기대돼. 정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정성유통 창업자라.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하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정숙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았어요. 특히 조금 전 며느리가 당했던 그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유통 고문님께서 길이 좀 막혀서 잠시 늦어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괜찮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행사를 정말 완벽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정성유통과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정성유통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가 흔한 게 아니잖아. 정숙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아주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른 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성유통 창업자가 여자라며 누군가가 말했어요. 맞아. 여성 CEO로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존경스러워 정말. 여자 혼자 몸으로 그런 큰 기업을 일구셨다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숙은 자신의 험난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근본이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짓밟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멸시와 편견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죠.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혜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성유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성유통 창업자는 베일 속에 가려진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규모였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좋은 상품을 정성껏 골라 판매하면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직원도 5명이나 두고 있었고요. 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정성유통 고문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혜진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거의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고 있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유라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음향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과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정말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유라에게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근데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정숙이 말이야. 쟤 요즘 너무 조용한 거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말도 섞고 했는데 요즘엔 완전 혼자만 겉도는 것 같더라. 유라가 정숙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정숙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쟨 원래 좀 그랬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없는 애였으니까. 뿌리가 없다는 그 말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번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정숙이 엄마가 그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 하셨다고 그랬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정숙이도 어렸을 때 맨날 시장 나가서 일 도왔다고 했잖아. 근데 쟤 지금은 어떻게 산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정숙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식의 뒷담화에는 이골이나 있었으니까요. 유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두라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정숙 같은 애가 껴있는 게 영격에 안 맞긴 하지. 그때 유라의 머릿속에 아주 악의적인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유라가 작정하고 정숙을 향해 말했어요. 너 오늘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 무슨 뜻이야?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곧 정성유통 창업자 같은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 텐데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으면 좀 그림이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라와 정숙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정숙이 여전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유라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처럼 뭐랄까. 근본도 없는 애가 섞여 있으면 전체적인 물이 흐려지지 않겠냐는 거지. 품격? 정숙이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다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정숙을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이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유라 말도 일리가 있긴 해.
그러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정숙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차별받으며 살아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정숙에게는 저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정수가, 유라가 계속해서 몰아붙였어요. 내 며느리도 그렇고, 그 뭐냐,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것도 뭐, 결국엔,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잡상인이라고?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솔직히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지 않아? 유라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비웃음 소리가 정숙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엄마의 그 며느리네. 대물림이야. 대물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네. 뭐.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수십 년간 참아왔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야.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몰라?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번쩍하며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너야말로 진짜 품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유라가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라도 하겠다는 거야?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유통 고문님께서 방금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라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나,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결심이 끝난 후였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어서 비겁하게 살 이유가 없어. 정숙은 천천히 연회장 뒤편,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신이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유라는 정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선망해온 정성유통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숨을 죽이고 정성유통 창업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는 무대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유라의 들뜬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서울여자고등학교 75회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아주 작은 시작에서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분을 말이죠. 유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의기양양하게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침을 꿀꺽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그때 유라의 시선이 문득 정숙이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라? 오정숙, 쟤 어디 갔지? 유라는 잠시 의아했지만 곧 다시 마이크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악수라도 한번 해볼 생각에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그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차게 커졌어요. 대한민국 유통신화의 주역 정성유통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유라가 잠시 극적인 딩돈을 둔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낯선 외부인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자기들 옆에 있었던 늘 조용하기만 하던 바로 그 동창이었거든요. 오정숙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라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정숙이 무대를 향해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정숙이 왜 무대로 올라가? 유라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정수가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성유통 고문님 오시는데 어서 내려와. 유라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정숙입니다. 뭐라고? 유라가 말을 더듬거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정성유통 창업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연회장은 이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라였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네가 정성유통 창업자라고? 설마. 네, 맞습니다. 정숙이 아주 또렷하고 확실하게 답했어요. 제가 바로 정성유통을 설립한 오정숙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그제야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정숙이가 정성유통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유라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존경하고 선망해온 그 위대한 기업가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해온 바로 그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넌 그냥 평범한 뭐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그냥 시장통. 네, 시장에서 자란 건 맞습니다. 정숙이 아주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 작은 반찬가게 딸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출신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저는 바로 그 시장 바닥에서 배웠거든요. 헐썩. 유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유라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숙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정성유통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창업자 사진을 확인한 후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맞아. 진짜 오정숙이야. 사진이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을 급이 다르다며 무시해온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기업가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정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말이 동창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정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해졌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이제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조금 전 혜진을 잡상인이라며 모욕하고 쫓아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아이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바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서서히 유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제 며느리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서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를 만나러 온 제 며느리를 말입니다. 이제 유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무대 위의 정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만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정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정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걸까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으면 그게 품격 있는 모습일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평생을 진리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알 수 있죠. 유라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자 유라는 다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끔찍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정성유통 창업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연회장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김유라 씨, 정숙이 유라를 똑바로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정수가.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정말 몰랐나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정성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유라는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 출신이라고 평생을 무시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근본이 없다고 비웃었죠.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에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을 줬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유라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평생을 존경해 마지 않던 그 정성유통 창업자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뿌리 없는 시장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라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때 정숙의 스마트폰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정숙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정숙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뭐? 뭐가? 한 동창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신들이 내 며느리를 쫓아내는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나 봐요.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정숙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갑질 사모님이 대체 누구냐며 신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유라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잡상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아주 선명하게 찍혔고 우리 동창회 이름도 이미 다 퍼졌답니다. 아, 그리고 김유라 씨, 당신 이름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더군요. 안 돼. 유라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남 사모님들의 계급 차별과 갑질 행태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공포에 질려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 역시 이 끔찍한 사건에 함께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가, 그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없겠니? 한 동창이 다급하게 애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내버려뒀을 뿐입니다. 으앙. 유라가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하지만 정숙은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영상 그거 지울 수 있잖아. 너라면 너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정숙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유라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받은 그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제 며느리의 가슴에 뱉어낸 그 모욕적인 말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동창들이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정숙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넋을 잃고 정숙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바로 그곳에서 배웠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 뜨거운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간절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진심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정숙의 짧지만 강렬한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을 진리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유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실감나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동창회 갑질 사모님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과 신상 정보가 무섭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정말 나빴다.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썩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인터넷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가 어머니시라고. 응, 맞아. 정숙이 담담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네?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정성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다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했던 일도 함께 다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큰 비밀을 갑자기 다 밝히시면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가 비로소 조금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다. 더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거든. 그래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힘들어지실 필요는 없어요. 정숙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나 이렇게 속이 깊은 며느리가 참 고맙고 대견했거든요. 서아야,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어머니. 그래, 그럼 이따가 집에서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구나.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분위기였고 유라는 구석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김유라 씨? 유라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숙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 정숙이 유라를 잠시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정숙아, 나 네 며느님한테, 서아 씨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숙이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 경쟁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아주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무거운 비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남편 준혁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정숙을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혁도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가 정성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혜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정숙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던 정성유통 고모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이네요? 혜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맨날 정성유통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뻤어.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정숙이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너에게만은 여러 번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 혜진이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해보자. 정숙이 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네 쇼핑몰 엄마랑 같이 한번 세상에서 제일 멋진 회사로 키워보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야. 네? 정말이요, 어머니? 그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뭐든지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업 말이야.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정숙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며칠 후 유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심을 다해 쓴 사죄의 편지와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혜진의 온라인 쇼핑몰은 정품격, 정品거,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어요. 진정한 품격이 있는 소비를 모토로 하는 아주 특별한 쇼핑몰이었죠. 정숙과 혜진은 이제 어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진짜 품격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